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싸구려 운운하며 친정엄마 무시하는 남편과 시모를 나락 보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백색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을 찌르는 밤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끝에서 남편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위세척을 하느라 난리가 난 처치실 앞바닥에 시모는 아예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다 죽네. 멀쩡하던 내 아들이 왜 저러고 넘어가.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았고 설령 큰일이 난다고 해도 제 마음이 동요할 일은 이미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정확한 인과응보라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소동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우리 집 주방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친정엄마와 시모의 달라도 너무 다른 배경부터 설명해야 해요. 저희 친정엄마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에요. 일찍이 생업에 뛰어드셔서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보내셨죠. 작은 반찬 노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 깐깐하다는 지역 고급 한정식집 세 곳과 독점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알부자십니다. 엄마의 손맛과 위생관리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반면 시모는 평생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죠. 시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빌라 하나가 전 재산이면서도 거칠애와 우아함에 목숨을 거는 분이었습니다. 늘 목에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입으로는 교養과 품격을 달고 사셨어요. 남들이 보면 어디 대단한 재력가 사모님인 줄 알겠지만 실상은 정기적인 수입 하나 없이 자식들 용돈으로 백화점 VIP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허영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반차를 쓰고 집에 일찍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큼하면서도 퀴퀴한 흙냄새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악취였죠. 신발장에는 시모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시모가 냉장고를 활짝 열어놓고 안을 다 뒤집어 엎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친정엄마가 어제 퀵으로 보내주신 반찬통들이 전부 뚜껑이 열린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한우를 듬뿍 넣은 장조림, 귀한 잣을 갈아 올린 더덕구이, 최상급 명란으로 담근 젓갈까지. 엄마가 사위와 딸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 보낸 귀한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시모의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으로 엄마의 반찬들이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남의 집 냉장고 다 열어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찬들 저희 엄마가 어제 보내주신 건데 왜 쓰레기 봉투에 넣고 계세요? 어머, 너 일찍 왔구나. 잘 됐다. 내가 이 집구석에 진동하는 싸구려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싹 다 치우는 중이다. 어디서 이런 시장바닥 쓰레기 같은 걸 아들 먹일 냉장고에 버젓이 넣어둬? 싸구려 냄새라니요. 저희 엄마가 한정식집에 납품하시는 최고급 식재료로만 만든 반찬들이에요. 저희 먹으라고 따로 빼서 만들어주신 귀한 음식들을 어머니가 뭔데 함부로 버리시는 거예요? 당장 손에서 그거 놓으세요. 네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근본 없는 음식들을 내 아들 입에 들어가게 하니? 간장 냄새, 젓갈 냄새가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어. 내 아들은 입맛이 고급이라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나. 그래서 내가 직접 건강식으로 다 챙겨왔다. 시모는 기어코 남은 명란젓마저 쓰레기 봉투에 털어놓고는 봉투를 꽉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누르며 휴대폰을 꺼내
그 난장판이 된 식탁과 쓰레기 봉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치는 대신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는 쪽을 택했어요. 제 집에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신 것도 모자라 제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훼손하셨네요. 이거 엄연히 재물 손괴인 거 아세요? 뭐? 재물 손괴? 시어미가 아들 집 냉장고 청소 좀 해주고 몸에 나쁜 쓰레기 반찬 좀 버려주었더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법 운운하며 대들어. 네가 그따위로 뻣뻣하게 구니까 친정 수준이 의심을 받는 거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한테 말대꾸야? 어른이 어른다운 행동을 하셔야 대우를 해드리죠. 저희 엄마 반찬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제 허락 없이 음식물 버리신 건 확실한 권리 침해예요. 일단 사진 다 찍어뒀고요. 이따 남편 오면 정확히 짚고 넘어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시모는 제 차가운 반응에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들고 온 낡은 보냉백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시퍼런 풀들이 고춧가루에 대충 버무러져 있었고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플라스틱 통에는 정체불명의 장아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방에 진동하던 퀴퀴한 흙냄새의 원인이 바로 그것들이었어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은 집안 공기를 맡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이, 무슨 냄새야? 집에서 흙냄새가 나. 엄마 왔어? 오냐 내 새끼.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엄마가 우리 아들 몸보신 시켜주려고 귀한 나물 좀 묻혀왔다. 얼른 씻고 나와. 밥 먹자. 당신 오늘 저녁 반찬 아주 기대해.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어제 보내준 한우 장조림이랑 더덕구이, 명란젓 다 쓰레기통에 처박으셨거든. 싸구려 시장 냄새나서 당신 몸 버린다고. 대신 어머니가 가져오신 저 귀한 반찬만 드시라네? 진짜? 아, 엄마, 장모님 반찬을 왜 버려? 그냥 두지. 그냥 두긴 뭘 그냥 둬. 냄새가 아주 싸구려 간장 냄새라 냉장고 버리겠더라. 사돈 입맛이 워낙 싸구려라 내 아들 몸 버릴까봐 내가 다 버리고 청소 싹 해놨다. 너 이 나물 먹어봐. 이거 내가 등산 모임 갔다가 공기 좋은 산에서 직접 캐온 귀한 거다. 저는 남편이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자기 장모의 정성을 무시하고 버린 시모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완벽하게 산산조각냈죠. 젓갈 버린 건 잘해내. 짠 거 먹으면 안 좋잖아. 에휴, 맞아. 솔직히 장모님이 중졸이라 영양학이나 이런 건 잘 모르셔서 그래. 그냥 시장에서 팔던 습관대로 짜고 달기만 하시잖아. 역시 우리 엄마 반찬이 최고지. 남편은 낄낄대며 제 눈앞에서 시모가 묻혀온 정체불명의 나물을 한 젓가락 크게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중졸이라 영양학을 몰라서 음식을 쓰레기같이 한다고? 그 쓰레기 같은 반찬 납품받는 한정식 집들은 다 미각을 잃었나 보네? 당신 진짜 그 말이 제정신으로 나오는 소리야? 아, 예민하게 왜 이래? 우리끼리 하는 소리잖아.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 생각해서 귀한 거 캐오셨다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분위기 잡치게 진짜. 당신은 먹지 마. 나 혼자 다 먹을 거니까. 그래, 너는 먹지 마라. 이 귀한 걸 못하러 너한테 주니? 우리 아들 혼자 다 먹일 거다. 그래, 나 안 먹어. 당신 혼자 많이 먹어. 대신 당신 입으로 우리 엄마 학력 운운하며 무시한 거, 어머니가 남의 재산 함부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 내가 다 기억할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으니까 밥 먹을 땐 조용히 좀 하자. 아유, 이 나물향이 특이하네. 쌉싸름한 게 진짜 산사 먹는 기분이야. 엄마, 이거 이름이 뭐야?
이름은 몰라도 돼. 산에 사는 약초꾼이 그거 생으로 무쳐 먹으면 간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남편은 시모가 가져온 그 정체불명의 잡초무침을 마치 보약이라도 되는 양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저는 그 나물에서 나는 묘하게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거 냄새가 상한 것 같은데? 야생초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어머니, 저거 제대로 확인하고 캐오신 거 맞아요? 니까짓게 우리 엄마 손맛을 아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나 들어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 친정엄마에게 보여주고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남편이 그 정체불명의 풀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짐을 싸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시모의 그 무지한 허영심과 남편의 맹목적인 어리석음이 단 몇 시간 만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말이죠. 그날 밤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던 중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울리기 전 저는 이미 시모의 반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2주 전으로 되돌려보면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죠. 2주 전 주말, 시모 생신을 맞아 저희 부부와 아가씨 서방님, 그리고 동서까지 시가 식구들이 모두 시모가 사시는 빌라에 모인 날이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자식들 온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잔치상을 차렸다. 이거 봐라.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지? 와, 역시 우리 엄마 최고네. 고생했어.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음식 냄새가 평소랑 좀 다르네요. 이건 무슨 무침이에요? 네가 알아서 뭐하니? 시장 바닥 반찬만 먹고 자란 애가 이런 고급 나물 향을 알 턱이 있나? 이건 내가 특별히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구한 아주 귀한 약초 무침이다. 다들 얼른 앉아서 먹어라. 엄마, 나 아까 오다가 마라탕이랑 꼬바로우 대짜 시켰어. 곧 올 거야. 웬 배달 음식이니?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한상을 차렸는데. 아, 나 요즘 붓기 관리하잖아. 엄마 반찬은 너무 짜고 자극적이라서 내 식단이랑 안 맞아. 언니, 마라탕 좋아하죠? 언니도 같이 먹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런데 어머니 생신상 놔두고 배달 음식 먹기가 좀 죄송하네요. 형수님, 그냥 시킨 거 같이 드세요. 저도 오면서 초밥 큰 거 세트로 포장해 왔어요. 엄마, 우리도 오늘 회가 너무 당겨서 초밥 사왔으니까 엄마 반찬은 형이랑 많이 드세요. 참나, 유난들은 이 귀한 걸 안 먹겠다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그 비싼 배달 음식이나 먹어라. 내 아들, 너라도 많이 먹어. 저는 식탁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가씨와 서방님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시모가 차려놓은 반찬 근처에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어요. 심지어 김치조차 먹지 않더라고요. 남편만 신나서 밥을 2공기나 비워내고 있었죠. 동서는 초밥을 먹으면서도 힐끗힐끗 남편이 먹는 반찬을 보며 표정을 굳혔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들어갔을 때 동서와 아가씨가 베란다 쪽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까 오빠 저 나물 먹는 거 봤어? 저거 엄마가 또 어디 뒷산에서 대충 캐온 거 아니야? 제 말이요, 아가씨. 저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그 정체불명의 장아찌 먹고 저랑 남편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며칠 고생했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상한 음식 잘못 먹어서 급성 위장염 심하게 온 거라고 하셨는데. 나도 작년에 엄마가 해준 찌개 먹고 화장실 들락날락하느라 회사 연차까지 썼잖아. 엄마 요리 못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돈 아낀다고 시장 한구석에서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무허가 노전 반찬 사오시는 거 오빠만 모르는 것 같아.
형님한테는 슬쩍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아주버님은 엄청 드시던데 형님도 드실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미쳤어? 그걸 언니한테 왜 말해?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가 엄마 반찬 안 먹는 거 티내고 다니면 또 얼마나 난리를 치시겠어. 그냥 오빠는 위장이 튼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 괜히 우리까지 피곤해지게 나서지 말고. 언니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안 먹겠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대단한 음식을 해먹이는 척 유세를 떨었지만 실상은 본인 치장할 생활비를 아끼려고 트럭에서 파는 출처불명의 떨이 반찬을 사오거나 등산로 주변에서 이름 모를 잡초를 캐서 대충 버무려 내놓는 것이었죠. 더 소름 돋는 건 시가 식구들의 태도였어요. 아가씨와 서방님, 동서는 본인들이 시모의 반찬을 먹고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서도 며느리인 저와 제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요. 시모의 기분을 거스르기 싫고 진실을 밝혔을 때 돌아올 시모의 히스테리를 감당하기 싫다는 철저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신들만 안전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남편이 그 위험한 반찬을 폭식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저는 다시 남편이 거품을 물기 직전 우리 집 주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남편은 낄낄거리며 시모가 가져온 잡초 무침을 입에 넣고 있었어요. 2주 전 시가에서 그 반찬을 먹고도 무사했던 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걸 남편은 몰랐죠. 당신 그거 진짜 먹을 거야? 냄새가 딱 상한 냄새라니까. 차라리 배달을 시켜줄 테니까 그거 먹지 마. 진짜 밥 먹는데 엄청 초치네. 우리 엄마가 나 주려고 산에서 직접 캐온 무공의 유기농이야. 당신이 맨날 밖에서만 밥을 먹으니까 이런 자연의 맛을 모르는 거지. 놔둬라. 입맛이 천박해서 귀한 걸 몰라보는 애한테 뭘 설명해. 너나 많이 먹어. 저번에 보니까 네 동생들도 입이 짧아서 내 음식에 손도 안 대더라. 너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엄마가 고생해서 산을 탄 보람이 있네. 어머니, 동서랑 아가씨가 입이 짧아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먹고 단체로 배탈 나서 고생한 적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니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매번 배달 음식만 시키는 거 어머니만 모르시나 봐요? 뭐라고? 지금 어디서 시어미를 모함해? 내 반찬 먹고 배탈이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난번 어머니 생신 때 아가씨랑 동서가 베란다에서 하는 얘기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가 생활비 아끼신다고 출처도 모르는 노점 반찬 떨이로 사오시고 산에서 검증도 안 된 풀 캐오셔서 대충 버무리시는 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요. 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서 동생들 핑계대면서 우리 엄마 음식을 깎아내려? 당신 집안 사람들이나 그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치겠지. 우리 엄마는 나 생각해서 평생 좋은 것만 먹이신 분이야. 그래? 당신 정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당장 아가씨나 동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서방님이랑 동서는 어머니 반찬 먹고 응급실까지 갔었다니까? 전화는 무슨 전화야. 안 그래도 장모님 반찬 다 버렸다고 속 좁게 구는 거 짜증나는데 이제 우리 엄마까지 거짓말로 모함해? 당신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남편은 밥을 물에 말아 그 나물과 젓갈을 올려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에 한껏 기가 살아 남편의 등허리를 쓸어주었죠. 아유,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저런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데. 아유, 내 아들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네. 저는 코웃음을 치고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어차피 남편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는 한참 전에 지났으니까요.
안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폴더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 허영심 가득한 시모의 만행과 남편의 찌질함, 그리고 내 집에서 행해진 재물 손괴 증거까지 모두 모아두었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며 낄낄대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대신 우당탕탕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나 배가 너무 아파. 거실로 뛰쳐나가 보니 남편은 소파 아래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흙빛으로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비오듯 쏟고 있었죠. 남편의 두 손은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자고 가려던 시모가 기겁하며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너 왜 그러니? 잤어? 아까 밥을 너무 급하게 먹더라니. 아니야, 엄마.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남편은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왈칵 구토를 했어요. 토사물 안에는 아까 그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정체불명의 나물 찌꺼기들이 가득 섞여 있었죠. 남편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꺽꺽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 저거 상한 거거나 이상한 풀일 거라고. 당신 내 말 무시하고 꾸역꾸역 먹더니 꼴 좋네. 야, 이 독한 거사. 넌 남편이 숨 넘어가는데 거기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빨리 119 안 부르고 뭐해? 저는 당황한 척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의 증상을 건조하게 설명하는 제 목소리 뒤로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시모의 발악하는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남편은 2번이나 더 토악질을 했고 급기야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마비 증상까지 보이며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편을 보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구급대원은 남편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환자분, 오늘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일반적인 위장염 증상이라기엔 쇼크가 너무 빨리 오는데요. 혹시 평소에 안 드시던 거 드신 거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평소에 위가 좀 약하긴 한데 오늘 저녁에는 그냥 제가 해준 밥 먹은 게 다예요. 대원님, 저희 남편이 아까 저녁에 저희 시어머니가 야산에서 직접 캐오셨다는 정체불명의 야생초 무침을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식물인지 전혀 확인 안 된 상태고요. 부패가 의심되는 젓갈도 함께 섭취했어요. 야,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 나물이 어때서? 내가 우리 아들 건강해지라고 얼마나 공기 좋은 데서 캐온 건데. 어머니, 그 공기 좋은 데서 캐온 잡초 뜯어먹고 당신 아들이 지금 쇼크가 와서 눈이 뒤집히고 있잖아요. 병원 도착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 나물 생김새부터 똑바로 설명하실 준비나 하세요. 구급대원은 제 말을 듣자마자 무전기로 응급실에 연락해 신혼미상의 야생식물 섭취로 인한 급성 위장염 및 쇼크 의심 환자라고 상황을 전달했어요. 시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덜덜 떨며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저를 향해 흘기는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집중 치료구역으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달라붙어 위세척을 준비하고 수액을 꽂기 시작했죠. 시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백색 형광등 아래 사경을 헤매는 남편과 울부짖는 시모. 저는 처치실밖 대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어 아가씨와 서방님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그이가 방금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원인은 어머니가 산에서 캐오신 그 정체불명의 나물 때문이랍니다.
두 분도 예전에 그거 드시고 응급실 가셨다면서요. 보호자 동의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1분도 안 돼요.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응급실이라니요. 아가씨, 제가 문자 보낸 그대로예요. 남편이 어머니가 주신 나물 먹고 쇼크 와서 위세척 중이에요. 두 분은 그거 먹고 위험한 거 아셨으면서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좀 심한 배탈 정도인 줄 알았죠. 엄마가 밖에서 이상한 거 캐오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빠는 평소에 워낙 튼튼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튼튼하면 길가에 난 잡초를 퍼먹어도 괜찮을 줄 아셨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 상한 젓갈이 이상한 야생추였어요. 서방님이랑 동서한테도 빨리 연락해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세요. 당신들 친오빠고 친형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어요. 시모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의사 선생님의 가운 자락을 부여잡았죠.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급하게 체한 거 맞죠? 환자분 어머니 되십니까? 체한 게 아닙니다. 환자분 위세척 과정에서 다량의 미확인 식물 잔여물이 나왔어요. 독성 성분이 강한 식물로 의심됩니다. 이거 절대 식용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인터넷에서 약초꾼들이 먹는 거라고 사진까지 보고 똑같이 생긴 걸로 캐온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인터넷 사진 하나 보고 야생식물을 캐서 아드님을 먹이신 겁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드님, 지금 위점막이 다 손상됐고 간 수치가 정상인의 몇 배를 치솟고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 취해야 하고 후유증으로 평생 간 수치 조절하며 약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설명에 시모는 그제야 터이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탓을 하려고 눈을 부라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본인 손으로 귀한 아들의 건강을 망가뜨렸다는 충격에 입만 떡 벌리고 있었죠. 들으셨죠, 어머니? 어머니 그 열량한 허세와 얄팍한 지식이 당신 아들을 평생 환자로 만들었어요. 어디서 인터넷 사진 하나 보고 잡초를 캐와서 며느리 탓을 해요? 어떡해. 아유, 내 세계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미쳤지. 눈이 삐었지. 저는 시모를 응급실 복도에 버려둔 채 수납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병원비 결제는 철저히 남편 카드로 돌려놓을 생각이었거든요. 제 지갑에서 단돈 10원도 저 미련한 모자를 위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허겁지겁 병원 입구로 뛰어들어오는 아가씨와 서방님 부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에 롤도 다 풀지 못한 채 슬리퍼 차림으로 달려온 아가씨. 겉옷을 반쯤 걸친 서방님. 그리고 그 뒤를 창백한 얼굴로 따라오는 동서였죠. 세 사람은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저와 시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산나물 먹고 저렇게 된 거예요? 형수님, 형 지금 상태 어때요? 위세척하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 맞죠? 아이고, 저것이 지 서방 잡는다. 지 친정반찬 버렸다고 앙심 품고 내가 무척 귀한 나물에 이상한 걸 섞은 게 분명하다. 안 그러면 멀쩡하던 내 아들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넘어갈 리가 없어. 저것이 내 아들 재산 노리고 수작 부린 거다. 응급실 복도 한복판에서 시모가 바닥을 치며 아귀했었어요.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쳐다봤죠. 아가씨와 서방님은 시모의 그 억지스러운 외침을 듣고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형수님, 진짜예요? 형수님이 화나서 엄마 반찬에 뭐 섞은 거 아니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먹는 음식에 장난을 쳐요?
서방님은 형수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죠. 제가 미쳤다고 제 남편을 해쳐요? 저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홈캠 어플을 실행해서 남편이 쓰러지기 불과 몇 시간 전 우리 집 식탁에서 벌어졌던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담긴 녹화본을 틀었어요. 볼륨은 최대로 높이자 응급실의 웅성거림을 뚫고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아가씨와 서방님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동서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시모는 자신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당황해서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볍게 피했어요. 똑똑히 들으셨죠? 어머니가 캐오신 그 출처불명의 잡초 쪼가리를 남편 혼자 개걸스럽게 퍼먹었어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고 남편은 제 경고를 무시하고 저희 친정엄마 학력까지 들먹이면서 그 쓰레기를 입에 털어 넣었죠. 어머니, 경찰 부를까요? 며느리가 음식에 이상한 걸 탔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셨으니 경찰 불러서 이 영상 증거로 제출하고 수사해 달라고 할까요? 너 독한 것,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돈어른이 정성껏 해주신 반찬을 버리신 것도 모자라서 학력 비하까지 하시면서 아주버님한테 그 이상한 걸 먹이셨다고요? 엄마, 진짜 엄마가 산에서 아무거나 캐온 거 형한테 먹인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저번에 나랑 와이프도 엄마가 준 이상한 장아찌 먹고 위장염 걸리는 바람에 우리 집 거실에서 며칠을 누워만 있었잖아.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 진저리가 나는데 그걸 형한테 또 먹여? 엄마 진짜 왜 그래? 오빠는 또 그걸 왜 먹어? 사돈어른이 한정식집에 납품하는 반찬은 냄새난다고 버리고 엄마가 길바닥에서 뜯어온 풀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가족들의 비난이 일제히 시모를 향해 쏟아졌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모함하며 기세등등하던 시모는 친자식들에게까지 팩트를 두들겨 맞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그 순간 집중치료실의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담당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환자분 보호자분들 다 모이셨습니까? 가족들이 일제히 의사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의사의 손에는 남편의 혈액검사 결과지와 소견서가 들려 있었죠. 우세척은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다량의 미확인 야생식물 잔여물과 심각하게 부패한 젓갈류가 나왔어요. 특히 그 야생식물은 식용이 절대 불가능한 부작용이 강한 잡초로 판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이 아니라 급성 간 손상을 동반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안 죽는 거죠? 간이 손상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고 사는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지금 간 수치가 정상인의 수십 배로 폭등했습니다. 당분간 무조건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면역력도 바닥이라 1인실이나 무균실에 가까운 환경에서 격리 치료를 하셔야 해요. 치료가 늦어졌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올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급성 간 손상은 한 번 오면 후유증이 남아서 평생 식단 관리하고 비싼 간장약 드시면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시모의 다리가 조금씩 훌리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떻게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니.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예?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돈 얼마든지 낸다는 말씀 확실하시죠, 어머니? 선생님, 환자 1인실로 당장 배정해 주시고요. 입원 수속과 치료비 결제는 여기 계신 시어머니가 전액 부담하실 겁니다.
제 말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모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아가씨와 서방님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네가 명색이 아내인데 남편 병원비를 나보고 내라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1인실 병원비를 내? 어머니가 당신 아들 건강 생각해서 가져오신 귀한 약초 무침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야, 너희들이 돈 좀 보태라. 너희 오빠고 형이잖아. 1인실 병원비가 하루 이틀치도 아니고. 너희들이 카드 좀 긁어. 엄마, 진짜 양심도 없어요? 엄마가 이상한 거 묻혀서 형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해요? 저번 달에 우리 집 매매 대출금 금리 올라서 저랑 아내 지금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리고 아까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요? 이거 한두 달 치료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평생 약 먹어야 한대잖아요. 그 병원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맞아, 엄마. 나도 다음 달에 적금 만기되는 곳 자동차 할부금 막아야 해서 여윳돈 하나도 없어. 어머님, 그이 말이 맞아요. 저희는 이번 일에 10원 한 장 보탤 수 없어요. 형님이 안 내신다면 어머님이 해결하시는 게 맞죠. 저희가 아주버님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저를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막상 거액의 병원비와 평생 감당해야 할 후유증이라는 현실적인 금전 문제가 눈앞에 닥치자 완벽하게 선을 그으며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이는 시가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어요. 얼마 후 응급처치를 마친 남편이 일반 병동 1인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뒤따라 들어온 시모와 동생들은 차마 병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남편이 미세하게 신음을 내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얼굴은 여전히 흑빛이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배 아파. 당신 의사한테 나 빨리 낫는 주사 좀 놔달라고 해. 내일 아침에 김 팀장한테 전화해서 나 병가 며칠 쓴다고 말 좀 해놓고. 이 와중에도 저에게 지시를 내리는 꼴이라니.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남편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당신 한동안 회사 못 가. 며칠 병가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 뭐? 왜? 나 그냥 좀 심하게 체한 거 아니야? 아우, 속 쓰려 죽겠네 진짜. 체한 게 아니라 당신 간이 다 망가졌대. 어머니가 산에서 캐온 그 잡초랑 유통기한도 모르는 썩은 젓갈 때문에 식중독에 급성 간 손상까지 와서 아까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맸어. 당장 내일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퇴원해도 평생 간장약 먹으면서 환자로 살아야 한대. 제 말에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가에 서 있는 시모를 쳐다봤죠. 시모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요?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풀 먹인 거야? 아니다. 그게 다 오해야. 엄마가 널 왜 해치겠니? 그냥 나물이 조금 독성이 있었던 건데 의사가 호들갑을 떠는 거야. 금방 나을 거다. 저는 남편이 이쯤 되면 시모에게 화를 내거나 제 경고를 무시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언제나 그렇듯 남편의 찌질함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죠. 진짜 짜증나게. 당신은 내가 쓰러질 때까지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뭐 했어? 그리고 애초에 장모님이 반찬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엄마가 굳이 산에 가서 나물 캘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장모님이 중졸이라 위생 개념 없이 반찬을 하니까 엄마가 놀라서 다 버린 거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알아? 남편은 링거가 꽂힌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오히려 제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병실 문가에 서 있던 서방님과 아가씨조차 남편의 억지에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떡 벌렸죠. 동서는 아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당신 뇌도 간이랑 같이 손상된 거 아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 탓을 해? 당신 입으로 우리 엄마 중졸이라고 무시하면서 낄낄대고 그 쓰레기 퍼먹은 거 내가 다 녹음해서 아까 여기 있는 당신 식구들한테 다 들려줬어. 뭐? 녹음? 당신 미쳤어? 우리끼리 집에서 한 얘기를 왜 동생들한테 알려줘? 우리끼리 한 얘기? 당신은 병상에 누워서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입원 수속 서류와 남편의 신용카드를 꺼내 남편의 배 위에 툭 던졌어요. 이거 당신 카드야. 아까 원무과 가서 1인실 병실료랑 비급여 치료비 동의서 다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결제할 때 되면 원무과에서 연락 올 테니까 알아서 계산해. 어머니랑 당신 동생들은 당신 병원비 단 한 푼도 못 내주겠다더라? 야, 네가 명색이 내 아내인데 보호자 서명도 안 하고 결제도 안 해? 네 돈으로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 내가 왜? 나한테 당신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이제 남이 될 건데?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의 옷차림은 평소 새벽 시장에 가실 때 입으시던 편한 옷이 아니라 아주 깔끔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셨죠. 엄마의 손에는 그저 작고 낡은 핸드백 하나가 들려있을 뿐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만큼은 그 어떤 장군보다 매서웠어요. 딸이 보낸 기가 막힌 영상과 사진을 보고도 엄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 특유의 차가운 분노만 서려 있었죠. 사돈, 방금 우리 딸이 보낸 사진이랑 녹음 다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정성껏 보낸 반찬이 천박하고 싸구려라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셨다고요? 아이고 사돈, 그게 아니라요. 오해가 조금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위가 약해서 짠 걸 못 먹는데 반찬이 좀 짠 것 같아서 제가 덜컥 버렸네요. 애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어머니, 아까 영상에서 제 엄마가 중졸이라 영양학도 모른다며 당신 아들 입맛 싸구려 될까 봐 버렸다고 똑똑히 말씀하셨잖아요. 짠 걸 못 먹는 사람이 상한 젓갈은 어떻게 그렇게 잘 먹었으며 그 대단한 영양학식으로 아들한테 정체 모를 잡초물을 끓여 먹어서 간 수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대요? 배우신 사부인, 어디 제 얼굴 똑똑히 보고 말씀해 보세요. 사돈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명란젓이랑 장조림, 더덕구이,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재료만 골라 제 손으로 직접 다듬고 조리한 겁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모님들도 줄을 서서 사가는 귀한 음식이라고요. 사돈이 버린 건 제 반찬이 아니라 절 무시하고 짓밟은 겁니다. 사돈, 제가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시장 반찬인 줄 알고. 시장 반찬이면 버려도 됩니까? 사돈은 그 잘난 학력으로 영양학을 꿰뚫고 계셔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이름 모를 풀떼기나 게다가 귀한 아들 입에 쑤셔 넣으셨습니까? 며느리 친정엄마가 보낸 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본인이 끓인 그 미친 잡초물 때문에 아들내미 간이 망가져서 응급실에 실려오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신가 봅니다. 엄마의 불호령에 병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어요. 벽에 딱 붙어 서 있던 아가씨와 서방님은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죠. 김서방,
자네도 똑같아. 장모가 해준 밥은 중조리 한 거라 천박해서 못 먹겠고 자네 어머니가 끓여준 정체불명의 맹독성 풀뿌리 물은 영양 만점이라 덥석덥석 받아먹었지. 그래, 아주 꼴이 좋다. 평생 네 어머니가 캐다주는 풀이나 뜯어먹고 살아라. 내 귀한 딸,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하고 끔찍한 집안에 단 하루도 못 둔다. 저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편의 가슴팍 위에 무심히 던졌어요. 자,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이혼 소장이랑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 도장 찍어. 뭐? 이혼? 당신 진짜 지금 나한테 이혼장 내미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당신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지금 내밀지. 멀쩡할 때 줬으면 또 무릎 꿇고 무슨 변명을 하면서 매달릴지 뻔하니까.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했지. 내가 당신 어머니 모함하는 거 질린다고. 이혼장 찍고 싶냐고. 당신 소원대로 내가 먼저 찍어왔어. 당신 미쳤어? 우리 아파트 공동명의인데 매매할 때 나도 돈 보탰잖아. 어떻게 이걸 다 가져가겠다고 청구를 해? 뻔뻔한 건 유전인가 보네. 매매대금 절반 내가 냈고 당신 몫으로 들어간 대출금 이자 지금까지 내 월급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어. 게다가 당신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니까 위자료까지 얹어서 계산하면 당신 몫은 거의 안 남아. 억울하면 당신도 변호사 사서 소송해 보든가. 근데 그 잘난 잡초물 부작용 치료하느라 당장 병원비 낼 돈도 빠듯할 텐데. 변호사 수임료 낼 돈이나 있겠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상한 풀 먹여서 내가 진짜 판단력이 흐려졌었나 봐. 장모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당신은 나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이미 아웃이야. 내일 내 변호사가 당신한테 정식으로 연락할 테니까 할 말은 변호사하고 해. 저는 침대에 누워 훌쩍이는 남편과 충격에 빠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시모. 그리고 그들을 경멸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도망칠 궁리만 하는 아가씨와 서방님을 뒤로 하고 병실을 나섰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더 이상 퀴퀴하고 위선적인 10월대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의 일들은 아주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대로 착착 진행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뻔한 용서나 화해도 없었죠. 남편은 며칠 후 간신히 퇴원을 했지만 급성 간 손상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처참했어요. 평생 한 움큼씩 간장약을 달고 살아야 했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수치가 튀어올라 철저한 무염식에 가까운 식단만 고집해야 했죠. 평소 즐기던 맵고 짠 배달 음식이나 술은 평생 입에 대지도 못하는 비참한 몸이 된 거예요. 게다가 한 달이 넘는 장기 입원과 잦은 병가로 인해 남편은 회사에서도 가차없이 내쳐졌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건 물론이고 결국 가장 구석진 한직 부서로 밀려나 만년대리로 매일 눈칫밥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결말은 어쩌면 남편보다 더 처절했어요. 무식한 고집으로 멀쩡한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 건강까지 박살낸 장본인이라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쫙 퍼졌거든요. 아픈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 시모는 아가씨와 서방님 부부에게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건 철저한 외면뿐이었어요. 아가씨는 엄마가 키운 풀 먹고 오빠가 저 지경이 된 건데 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 하냐 하며 모진말을 퍼붓고는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대요. 남편과 시모 모자는 이제 그 오래된 빌라에서 서류를 원망하며 지지고 볶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몸이 아플 때마다 엄마가 그때 그 미친 잡초만 안 먹였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났다며 소리를 지르고, 시모는 네가 못나서 마누라한테 쫓겨난 걸 왜 내 탓을 하냐며 악을 쓴대요. 거창한 복수극이 등장하는 것보다 건강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 매일매일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그 현실적인 굴레가 훨씬 더 잔인하고 완벽한 형벌이었어요. 저와 친정엄마의 삶은 그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눈부시게 흘러갔어요. 이혼 소송은 제 예상대로 완벽한 승리였고, 남편이 보탰던 푼돈 같은 대출금은 위자료와 퉁치며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제 것으로 가져왔어요. 저는 그 아파트를 시원하게 매매로 팔아치운 뒤 엄마의 반찬 가게 근처로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어요. 엄마의 반찬 가게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보란듯이 더 크게 번창했어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도와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뛰어들었죠. 마케팅을 전담하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더니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중졸이라며 비웃음 당하던 저희 엄마는 이제 직원들을 여러 거느린 번듯한 반찬 가게의 어엿한 사장님이 되셨어요. 예전에 시모가 시장바닥 싸구려 냄새라고 조롱했던 그 냄새는 이제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귀하고 정성스러운 명품 반찬의 향기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엄마와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때면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모와 남편의 흑빛 얼굴이 떠오르곤 해요.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이름 모를 풀을 캐서 아들 입에 쑤셔넣던 그 무지한 오만함. 그리고 아내가 경고하는데도 기어코 장모를 깎아내리며 이상한 물을 퍼먹던 그 찌질한 미련함. 그 두 가지가 만나 스스로의 인생을 시원하게 말아먹어준 덕분에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지혜롭고 눈부신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공평해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과 삼킨 음식의 대가를 정확히 치르며 살아가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제 소중한 일상과 제 권리를 지켜내며 당당하고 사이다 같은 하루를 만끽하고 있어요. 저 불쾌한 과거의 파편들은 단 한 톨도 남김없이 제 삶에서 완벽하게 분리수거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